일본 간사이 지진으로 항공편이 긴급 회항했을 때 한 일본인 여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혀 계획에 없던 한국 땅을 밟게 된 아야카. 그녀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혼자 낯선 땅에 떨어진 그녀에게 다가온 한 한국 남성. 민호와의 운명적 만남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7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펼쳐진 이들의 이야기는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배려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위기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인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별과 새로운 시작까지. 과연 이들의 만남이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이 특별한 이야기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사카발 도교행 JAL 318편 기내에서 갑작스러운 기장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간사이 지역에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인해 모든 일본 공항이 일시 폐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승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아있던 26살 아야카는 손에 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말 도쿄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이 기장은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야카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한류 드라마를 좋아해서 몇 개의 단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옆 좌석에 앉아있던 30대 초반의 한국 남성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오사카 출장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는 아야카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일본어로 상황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천공항의 시설과 한국의 비상대응 체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승객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임시 숙박이나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아야카는 그의 친절한 설명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무렵 아야카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계획에 없던 한국 땅을 밟게 된 것이었어요. 민호는 공항에서 헤매지 않도록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착륙 후 기내에서 나오면서 아야카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단순한 항공편 회항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민호를 따라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로비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혼란스러웠지만 한국 공항 직원들은 신속하게 외국인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아야카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서너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도쿄의 친구들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나라에 서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아야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어, 일본어 번역 앱을 보여주며 필요하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어요. 아야카는 낯선 땅에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한국 드라마 OST 앨범을 본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야카가 한류 팬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아야카는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호가 옆에서 한국의 입국 절차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니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야카에게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아야카는 그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이 여행이 특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습니다. 일본에서 긴급 회항한 승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편 승객들까지 몰리면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야카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서류를 준비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어로 된 안내문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서양인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당황해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민호가 자연스럽게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야카에게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어떤 칸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체류 목적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일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야카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민호는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외국인 승객들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영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입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그의 도움에 고마워하며 협력했어요.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드디어 아야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관 앞에 서니 다시 긴장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민호가 옆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니 심사관도 이해하며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암을 찾는 곳에서 아야카는 자신의 가방을 찾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고 말했어요. 바로 임시 숙박시설 배정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해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승객들에게 무료 숙박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승객들이 몰리면서 호텔 배정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공항 직원은 몇 시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야카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민호는 아야카에게 공항 내 휴게실에서 잠시 기다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서 간단한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야카는 그의 배려에 감사하며 따라갔습니다. 휴게실에 앉아서 아야카는 처음으로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민호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다가 아야카에게 건네주었어요. 아야카는 커피를 마시며 민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민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아야카는 도쿄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공통 관심사인 한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야카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로맨스 드라마의 아름다운 촬영지들을 언젠가 직접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그녀의 열정을 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이렇게 깊다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휴게실에는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 혼자 여행하는 배낭여행객들, 비즈니스 출장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른 일본인 승객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나이든 할머니가 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물을 찾자 그는 직접 매점에서 생수를 사다 드렸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울자 부모에게 공항 내 식당 위치를 안내해 주기도 했어요. 아야카는 이런 민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만난 것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드디어 숙박 배정 안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승객들로 인해 일부는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야카는 자신이 그 대상에 포함될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숙박 배정 명단을 읽어 내려갈 때 아야카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호는 즉시 직원에게 다가가서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일부 승객의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직원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다시 배정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야카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루 종일 여행으로 지친 상태에서 공항 의자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힘들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아야카에게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아는 인천 지역의 호텔에 연락해서 방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야카는 그런 민호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너무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미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 호텔에 전화를 해봤지만 모두 만실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숙박시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야카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호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곳에서 다행히 빈 방이 하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아야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서 택시를 타는 동안 아야카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좋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 민호는 호텔 직원에게 아야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들도 상황을 이해하며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아야카는 이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하며 감동받았습니다. 방 배정을 마치고 로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 아야카는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녀는 서툰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민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잘 전해진다고 말했어요. 민호는 아야카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며 한국에 있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는 항공편 정보도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아야카는 이런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야카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아침에 일본에서 출발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호라는 좋은 사람을 만난 덕분에 모든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앉으니 비로소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아야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민호가 준 명함을 꺼내보며 내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야카는 호텔 조식당에서 다른 일본인 승객들과 마주쳤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봤던 얼굴들이었어요. 모두들 밤새 일본 뉴스를 확인하며 고향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간사이 지역의 지진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은 오사카에 혼자 사는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된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피해를 입었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어요. 아야카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향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쿄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량이 급증해서인지 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발송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과의 소통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아야카는 조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식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민호가 호텔 입구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야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찍부터 나온 것이었어요. 민호는 아야카의 우울한 표정을 보고 즉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야카 옆에 앉으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어요. 아야카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로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되는 상황, 고향의 지진 피해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혼자 외국에 있다는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말을 하는 도중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아야카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는 성급하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고 그녀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도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출장 중이던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족들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답답했는지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야카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며 국제 전화로 가족들에게 연락해보라고 제안했어요. 한국의 통신 상황이 일본보다 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야카는 그의 배려에 감동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다행히 어머니와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안전했고 아야카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뉴스를 통해 항공편 회항 소식을 들었다며 딸이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야카는 안전하다고 안심시키며 민호의 도움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아야카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녀는 민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야카에게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정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야카는 이런 따뜻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아야카에게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원한다면 인천 지역을 간단히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야카는 처음에는 너무 많은 신세를 지는 것 같아 망설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자신도 오늘 하루 일정이 없고 일본 친구를 한국에서 제대로 안내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아야카는 마음을 열고 수락하기로 했어요. 아야카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항공편 회항이 아니라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민호와 아야카가 호텔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같은 항공편을 탔던 70대 일본인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당황하며 일본어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호텔 직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아야카도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민호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에 나섰어요. 민호는 먼저 호텔 프런트에 달려가서 응급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하며 상황을 정확히 설명했어요. 할아버지의 증상, 나이, 현재 위치까지 차근차근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호텔 직원에게는 응급처치 도구가 있는지 문의했어요. 아야카는 민호의 침착한 대응에 놀랐습니다.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일본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안심시켰고 할아버지에게는 천천히 숨을 쉬라고 격려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민호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응급처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할아버지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일본어로 중얼거렸는데 아야카가 옆에서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소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정보, 최근에 가슴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민호에게 전달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민호는 지금까지 파악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상 발생 시간, 의식 상태 변화, 복용 중인 약물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전달했어요. 구급대원들도 그의 정확한 정보 제공에 고마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정을 찾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여행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호와 아야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아야카는 민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침착함과 책임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아야카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특히 외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외여행을 할 때도 현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아야카는 민호의 이런 가치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었는데 민호에게서 비슷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가 다시 평온을 찾은 후 민호는 아야카에게 오늘 계획에 대해 다시 물어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전히 인천 지역을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야카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배려해주는 민호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는 민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겪으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야카는 이런 경험을 통해 민호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서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이야기했어요. 민호는 아야카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아야카는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한국에서의 하루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았어요. 아야카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를 만난 것, 그와 함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 것이 모두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호텔을 나선 민호와 아야카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이곳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차이나타운이라고 설명했어요. 아야카는 한국에도 이런 독특한 문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자로 쓰인 간판들과 전통 중국 건축물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짜장면 박물관에 들어가서 민호는 한국식 짜장면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음식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화한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아야카는 이런 문화의 융합과 변화가 한국의 특징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민호는 아야카를 유명한 짜장면 집으로 데려갔어요. 아야카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한국식 짜장면의 맛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먹었던 중국 음식과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민호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했어요. 아야카는 일본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설명했고, 민호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문화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후에는 인천 대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호수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공원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아야카는 한국의 자연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수 주변을 걸으며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호는 아야카에게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무더위와 장마가 있으며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고 했어요. 아야카는 언젠가 다른 계절에도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아야카를 보고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민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멀리서 온 손님이라며 사탕을 꺼내서 아야카에게 주셨습니다. 아야카는 이런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저녁 무렵 송도 국제도시로 이동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잘 계획된 도시 설계가 인상적이었어요. 민호는 이곳이 한국의 미래 도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야카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센트럴파크에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야카는 이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선물 같다고 말했어요. 항공편 회항이라는 불운이 이렇게 아름다운 경험으로 바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민호는 아야카를 인천공항 근처의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데려갔어요. 서해의 넓은 바다와 갯벌이 펼쳐진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아야카는 일본과는 다른 한국 바다의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조개를 잡는 사람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해변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민호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치열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 그리고 최근의 변화 노력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야카는 일본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공감했어요. 점심에는 인천 남동구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민호는 아야카에게 한국의 시장 문화를 체험해보라고 했어요. 상인들의 정겨운 호객 행위와 싱싱한 식재료들, 그리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떡볶이와 순대, 어묵을 맛본 아야카는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떡볶이의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이 중독적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한국 음식을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오후에는 인천 아트 플랫폼을 견학했습니다. 옛 일본 조개지였던 곳이 예술 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민호는 이런 역사적 공간의 변화가 한국 사회의 발전상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월미도를 방문했어요. 놀이공원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야카는 민호와 함께 바이킹을 타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민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월미산에 올라가서 인천 시내와 바다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멋있었어요. 아야카는 이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며 평생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한국을 좋아해줘서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저녁에는 인천 구월동의 한식당에서 정식을 먹었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따뜻한 된장찌개,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아야카는 한국 음식의 깊은 맛에 감동하며 집에 돌아가서도 한식을 찾아 먹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일 동안 함께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도움과 친절을 넘어서서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둘 다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아야카는 일본 항공청에서 온 공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사이 지역의 공항들이 내일 오전부터 정상 운항을 재개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드디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먼저 들었어요. 아야카는 즉시 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도 이미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내일 오후 2시 인천발 도쿄행 항공편이 배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호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아야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3일간의 기억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호와 함께 걸었던 차이나타운의 거리, 을왕리 해변에서 바라본 석양, 그리고 월미도에서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가 호텔로 마중을 나왔어요. 그는 아야카의 짐을 들어주며 공항까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서로 할 말이 많았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출국장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아야카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 3일간 아야카와 함께 보낸 시간이 자신에게도 특별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다고 했어요. 아야카도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에서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민호가 없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을 꺼내 아야카에게 건네주었어요.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산 작은 키링이었습니다.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야카는 그 선물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야카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민호에게 주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작은 부채였습니다.
원래는 도쿄의 친구에게 줄 선물이었는데 민호에게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그 선물을 소중히 받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카카오톡과 라인을 모두 추가하고 이메일 주소도 주고받았습니다. 민호는 일본에 돌아가서도 연락을 계속하자고 말했어요. 아야카도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출국 시간이 다가와서 아야카는 보안 검색대로 향해야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작별 인사를 하려다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곤 했어요. 민호는 아야카에게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미리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제대로 된 관광 안내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야카는 그때는 한국어도 조금 배워서 와야겠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아야카는 민호에게 깊이 인사를 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아야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민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녀도 손을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면세점을 지나면서 아야카는 민호가 준 키링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기념품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3일간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 선물을 평생 간직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야카는 휴대폰으로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지막까지 배웅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도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무사히 일본에 도착하면 연락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아야카는 지난 3일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한국 방문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라는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야카는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디선가 민호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별은 아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JAL 516편이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순간 아야카는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사흘 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당황스러웠던 기분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누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아야카는 지난 72시간을 차근차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민호를 만났을 때의 긴장감, 공항에서 길을 헤맸을 때의 불안감, 그리고 점차 그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던 과정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민호의 침착함이었어요. 그 순간 아야카는 그가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진짜 인격을 본 것이었어요. 아야카는 가방에서 민호가 준 키링을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기념품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국에서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차이나타운에서 함께 먹었던 짜장면의 맛, 을왕리 해변에서 바라본 석양, 월미도에서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송도에서 함께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때 아야카는 처음으로 민호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는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자 아야카는 휴대폰을 꺼내 민호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가득했어요. 이미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야카는 이번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평소 조심스럽고 내성적이었던 자신이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서만 알고 있던 한국이 실제로는 훨씬 더 따뜻하고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친절함, 음식의 맛, 아름다운 자연 풍경까지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야카는 승무원에게 종이와 펜을 빌려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민호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였습니다. 메시지로는 전할 수 없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싶었어요. 서툰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지난 3일간의 감사함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희망도 담았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민호와 재회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때까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적었습니다. 비행기가 일본 상공에 들어서자 아야카는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고향에 돌아간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끝났다는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면서 아야카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단순한 추억으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전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야카는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사히 일본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연락하자는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면서 아야카는 한국에서 산 작은 기념품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차이나타운에서 산 엽서, 월미도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민호가 준 키링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보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야카는 일기를 쓰면서 이번 여행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항공편 회항이라는 불운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으로 바뀐 것이 신기했습니다. 때로는 계획에 없던 일들이 더 큰 선물을 가져다주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민호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아야카는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야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멀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한국에서 민호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정말 끝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야카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경험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의 제목은 아마도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야카와 민호의 72시간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정말 특별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따뜻한 인간미와 진정성 있는 배려로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인의 정문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낯선 이에게도 가족처럼 다가가는 따뜻함,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배려심, 그리고 진심으로 돌보는 마음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진짜 K컬처입니다.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듯이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도 전 세계에 감동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런 훌륭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한국 경험담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